안녕하세요. 호홍라이브 홍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멋진 분들을 모시고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호홍라이브. 자, 오늘도 예정대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어떤 회사에 다니시나요? 보다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고에 대한 대답을 했을 때,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자, 대답을 잘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고민되시다 하면은 오늘 두 분의 얘기를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에게 맞는 취업부터 평생 커리어 관리에 대해서 오늘 두 분의 멋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글로벌 기업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링크드인이란 또 서비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취업과 이직을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은 잘하기보다는 굉장히 전문가로서 원하는 것 기업에 가고 또 그거 노하우를 남한테 많이 알려다 보니까 브라이언 코치라는 이름으로 많은 이들의 취업과 이직 고민 상담을 해주고 있는 유지정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봬요. 아유, 두 번째 나왔는데 올해도 소개 또 처음 오신 분이 있을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커리어랩 유준영 대표, 그리고 이제 링크드인 인플루언서로서 한 2만 명 정도 팔로워가 있고, 링크드인에서 다양한 커리어 관리 팁이라든지 전략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클래스 101 MZ를 위한 커리어 전략이라는 클래스를 오픈을 하면서 이제 온라인 쪽으로도 조금 활발하게 다양한 분들을 좀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트렌드, 그리고 셀링 포인트 잘 잡는 법, 그리고 개인 브랜딩, 그리고 이제 오늘 김희동 대표님이 소개해 주실 그런 툴 같은 걸 이용하면 얼마나 또 도움이 되는지 같이 버무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유튜브에 구독자가 많다고 하지만 링크드인에 구독자가 많은 건 정말 더 엑기스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나의 일자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나를 또 피할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서의 그런 경험들을 오늘 또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니까 여러분들 꼭 끝까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대학교 이제 취업센터 내지는 또 취업 헤드헌팅이나 상담 받을 때 나는 어떤 걸 잘하지? 나는 어떤 거 기업인지 맨날 인크루트나 잡코리아 맨날 사이트 찾는데 잘 안 나와요. 딴 얘기 같고. 근데 정말 나만을 위한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걸 또 만드신 분이 계세요. 우리 스마트 소셜의 김희동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스마트 소셜의 김인호입니다. 오늘은 저 프로님들과 자리를 함께 돼서 너무 기쁘고요. 또 이런 자리를 빌어서 우리 지금 취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 많으신 우리 구직자분들한테 저희 서비스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우리 김희동 대표님은 지금 이제 부산에 계시지만 전국을 넘게 다 커버를 하고 있어요. 모든 일자리와 정보와 또 그리고 우리 일하기 위해서 정말 고민되는 지점들을 다 어떻게 보면 고민해서 개발하고 서비스여서 서비스 이름도 어떻게 보면 잡 이지 그러니까 잡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또 그런 의미 맞나요? 네, 맞습니다. 쉽게 하자는 뜻에서 자비제는 서비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고민되는 부분들을 정말 어떻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지 이따가 자세하게 또 보여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김프로님, 오늘 아까 음, 사전 또 미팅도 했는데 오늘 어떤 부분이 더 가장 기대가 되세요? 사실 저는 구직자는 아니잖아요. 음, 그런데 구직자들을 대하죠. 뽑아야 되는데 구직자들이 어떤 시선으로 과연 이 커리어 관리들을 하고 음, 그럴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야 저도 이제 좋은 사람들을 잘 뽑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두 분 얘기 듣고 저는 오히려 이제 뽑는 사람으로서 뭘 준비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 고용주의 입장에서 또 이게 또 그, 좀, 네, 고용주예요. 다양한 네. 허리가 휘어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잡 미스매칭,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또 없다고 그러고, 또 이렇게 뽑으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없다고 그러고, 자, 이런 부분들 다 또 이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과연 왜 취업이, 이 미스매칭이 왜 나는지, 취업이 과연 왜 어렵다고 하는지, 먼저 유정 대표님께 한번 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취업이 어려운 이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지난 7년간 제가 한 850명 정도 최종 합격을 저는 취업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장기 코칭을 합니다. 그 사람의 최초 만남부터 전반적인 그런 심리 상태 파악부터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직무 스킬업, 그다음에 면접,
그다음에 그 중간에 서류나 브랜딩까지 다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트렌드를 쭉 봐왔어요. 지난 7년간. 그리고 주로는 이제 굉장히 화려한 분도 많이 만나요. 뭐 뉴욕 주립대 출신의 뭐 이런 화려한 해외파도 만나지만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지방 대학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만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 포인트는 뭐냐면은 저도 그렇지만 저도 서울 하위권 대학인데 글로벌 기업에 많이 이제 다녔거든요. 미국 회사도 다녔고 스위스 회사도 다녔고 그래서 이제는 능력 중심의 사회로 가고 있어요. 굉장히 자기 역량과 자기 실력. 그래서 많은 젊은 분들 만나면 항상 하는 말이 나는 전문성을 쌓고 싶다. 전문성을 쌓고 싶다를 무조건 얘기합니다. 그래서 직무교육 부트캠프라든지 직무교육 그런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문성을 어떻게 키우냐? 제가 보통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내가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려면 반드시 재미를 느껴야 된다. 그 재미가 없으면 지속할 수 없고 지속할 수 없으면 전문가나 전문성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중간에 이게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틀에서 지금의 트렌드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싶은 MZ를 기반한 어떤 사람들 그리고 이제 중장년 분들도 40세 빠르면 40세 정도에서 이렇게 퇴사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권고사직을 당하기도 하고 요새 또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그 혹한기인데 그 이번에 26살 여자분인데도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스타트업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래요? 스타트업이?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쉽지는 않지만 큰 틀에서는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대량 해고가 또 일어나거든요. 트위터도 이번에 절반을 자른다고 하고 그래서 구조조정이 많이 일어난 시기가 앞으로 한 1년에서 2년 정도 일어날 거라서 좀 허리띠는 물론 발짝 매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AI가 일자리를 대체하기도 하고 또 우리 구직을 도와주기도 하는 그런 양면의 역할을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화라든지 RPA 같은 이런 자동화 기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일자리에 도입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설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없어지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생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 시장이 굉장히 커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뽑아놓고 해고가 좀 어려운데 프리랜서는 바로 그냥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IT 시장을 중심으로 굉장히 프리랜서 분들이 많이 이제 활발히 됐고 한국도 프리랜서 시장 예를 들어서 뭐 크몽이라든지 숨고라든지 이런 시장이 계속 커졌고 저도 어떻게 보면 1인 기업으로서 프리랜서로서 기업과 개인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동의 유연성, labor flexibility라고 하는 노동 유연성이 점차 이제 강화가 되면서 한국도 해고가 좀 자유로워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점에서 헤드헌터라든지 HR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귀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잘 퇴사를 안 하고 잘 못 잘랐는데 더 자르고 예를 들어 퇴사를 더 잘하고 이직을 더 잘하면 훨씬 더 많이 플랫폼에 접속해야 되고 훨씬 더 많은 정보의 그 불균형 안에서 정보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HR 기술도 많이 필요한 것도 제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까 제가 초반에 말했던 개인의 역량, 전문성을 개인들은 확보하고 싶다예요.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 사장님들한테 제가 팁을 드리자면 우리 기업에 오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모든 복지라든지 월급이라든지 이걸 시원하게 대기업처럼 줄 수는 없다. 하지만 전문성 하나만큼은 정말 주체적으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렇다고 내가 막 너무 힘들게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3년, 5년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 주시면은 분명히 따라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분들 돕다 보면 조금 부족하지만 중소기업에서 시작한 다음에 외국계 기업이라든지 해외 취업까지 가신 분도 있었고요. 최근 사례로 전문대학교를 졸업하고 두바이의 블록체인 회사의 커스터머 서비스 스페셜리스트로 해가지고 한국 고객을 담당하는 이제 그 포지션으로 두바이로 해외 취업을 하신 전문대 졸업 여성분이 있었어요. 그분도 이제 굉장히 좋은 기회를 찾았죠. 그래서 정보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툴을 이용하셔야 되고 또 제가 링크드인 또 팬이기 때문에 링크드인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은 이건 글로벌 플랫폼이기 때문에 자기 브랜딩을 하면 알아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연락이 오면 대응만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또 관계 개발이에요. 그래서 관계 개발 이제 좀 어려워하거든요. 메시지 오고 메시지 주고받고 그런 부분의 소셜 스킬도 팬데믹 이후에 많이 줄었기 때문에 좀 사람들 만나면서 좀 내가 새로운 관계 개발하는 그런 소프트 스킬도 좀 개발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면서 전반적인 정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뭐, 다 훑으셨어요. 와, 다 훑으셨어요. 근데 오버뷰를 다 해줘야 돼. 그러니까. 네, 긴 얘기를 하는데, 불과 지금, 네, 몇 분 걸리지 않았어요. 야, 그 얘기를 좀 정리하다 보면은 일단은 뭐 코로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노동 시장 어떻게 보면 일하는 환경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플렉서블하게 그러니까 쉽게 채용도 하지만 쉽게 또 자르기도 하는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나의 전문성이라든지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더 필요하게 됐고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기회되고 누군가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고 계속해서 강조하신 부분이 이런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중에 어떻게 보면 링크드인 같은 어떤 이런 플랫폼 서비스를 또 활용해서 한 부분들도 있다는 것들을 또 짚어주셨습니다. 자, 예, 그래서 그리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전문성을 주는, 그게 그렇죠. 아주 포인트라는 거. 아까 제가 고용주 서두에,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그것도 놓치지 않고 또 저한테 또 팁을 주시네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종 대표님 그런 관점을 얘기해 주셨고 우리 김희동 대표님은 또 어떻게 또 취업이 이 시장을 보고 계신지 한번 또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취업이라는 게 이제는 좀 인구학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지금 인구학적으로 지금 청년 인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생산 가능 인구수가 지금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학은 우리 벚꽃 지는 순서대로 좀 대학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 10년, 15년 정도 지나면 청년들이 원하는 회사를 알아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말에 의하면 이제는 사회가 청년을 두고 경쟁을 한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 경쟁을 하더라도 이제 아까 우리 윤영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의 어떤 직무 능력, 커리어가 명확하게 있어줘야지만이 그러한 사람들을 아마 찾아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좀 무엇보다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좀 찾는 게 좀 중요한데요. 지금 사실 저희가 이제 학교 프로그램이나 이런 이제 좀 미취업자분들을 좀 만나보면, 어,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나이가 이제 30살이 되었지만 아직도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음, 많아요. 그리고 또 특히 어떤 문제가 최근에 발생되기 시작했냐면, 우리나라가 워낙 이제, 매우 좋다라고는 말을 못하지만, 이제 이직자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무직자에 대한 지원들이 그래도 꽤 괜찮은 편이다 보니, 음, 이제 좀 근속에 대한 어려움을 좀 잊지 못하고 그냥 이제 그러니까 퇴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충분한 경력을 쌓지 못하고 퇴사를 하다 보니 이제 30대 중반이 되더라도 경력직에 걸맞는 나이는 경력직이지만 실제 역량으로는 신입에 못지 그 신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 이러한 나이만 경력자인 분들을 이제 왕왕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결국은 이제 사회에서 도태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이에 걸맞는 자신만의 어떤 경력을 꼭 쌓아야만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100세 시대를 정말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저 나이에도 이제는 100살을 바라본다라면 이제 인생 절반밖에 안 살았던 거죠. 그럼 지금 청년들은 더 살아야 된다라면 이제는 직업인으로서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제 자신의 어떤 커리어와 자신이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준비하고 그다음에 정리하고 또 어딘가는 쌓아놔야지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요. 인생 절반밖에 안 살았는데, 아직. 네? 살아갈 날이 아직도 많았네. 큰일이에요, 진짜. 저도 지금 어, 구인 시장을 저도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언젠간 그 시장이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음, 언제까지 이 일을 하겠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음, 아까 커리어 관리하는 거 진짜, 저도 대표지만, 제 커리어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음. 생각을 요새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아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젊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경험이 없어서 일하면서 음, 배운다고 그게 당연시 됐는데 지금은 조금이라도 경험이 있어야지 더 어떻게 보면 채용할 수 있는 부분,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 할 수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서로 이제 고민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와중에 나이 많은 경력자, 그러니까 나이 많은 어떻게 보면은 나이만 있는 신입. 신입, 음, 그 얘기했을 때 굉장히 또 와닿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하다 보니까 커리어 관리하지 않고 쭉 하다 보니까 나이 있고 경력이 쌓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신입과 별 차이가 없는 어떻게 보면은 기능적인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뭐 지금 퇴사 내지는 경리해고 1순위 또 아까 유정 대표님 얘기했던 스타트업에서도 바로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를 지금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다들 어떻게 보면 계속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일자리나 하는 일을 봐야 수밖에 없는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음, 이제 오늘 지금 전문성이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 역량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 핵심 역량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왜냐면 요즘 뭐 MBTI다 뭐 애니어그램이다 여러 가지 심리 테스트 검사는 많이 해요. 그 이유가 그런 걸 하고 싶은 느낌도 있긴 한데
정말 정작 중요한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정말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유 대표님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예. 일단은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자라오다 보니까 그 문화 안에서 내가 뭘 잘한다, 혹은 뭐 잘났다, 라고 얘기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 겸손의 미덕과 좀 반대됩니다. 예, 그죠? 예, 우리가 싫어해요, 막. 예, 예. 자랑을 하고, 우리가 소셜미디어도 다른 국가에 비해 유저가 좀 적거든요. 특히 링크드인은 전체 7억 명의 유저 중에서 한국은 300만 명, 그리고 일본이 200만 명으로 일본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잘 활용을 못해요.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막 500만 명, 600만 명, 영국은 뭐 700만 명, 뭐 1000만 명이 넘는 유저가 쓰거든요. 그만큼 자기를 드러내고 알리는 거에 대해서 아직은 굉장히 그 거부감도 있고, 그리고 좀 어색해 한다는 거죠. 근데 나를 표현하는 것,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표현하는 능력이 어떻게 보면 부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래도 미덕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나의 표현, 나의 의견, 그리고 내 정체성, 그 표현의 총량이 나의 정체성을 만든다. 저는 그렇게 좀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많이 발표하고 학교에서도 손 들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저 뒤에서 가만히 오랜 동안 그냥 묵묵무답하는 친구보다 당연히 사람들이 이해하기로 더 정체성이 있고 자기 의견이 있고 자기 표현을 하는 사람으로 인지가 되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브랜딩이에요. 우리 학교 반에서 어떤 친구, 준영이라는 친구는 이게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적극적 의사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 역량이라는 것도 내가 표현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내가 받아들이는 게 너무 이제 화려한 사람만 보잖아요. 뭐 이렇게 소셜 미디어 보면 뭐 어디 뭐 이렇게 좋은 맞아요, 맞아요. 학교, 좋은 아, 대표님 뭐 잘 또 나가는 뭐 것 같아요. 예, 너무 잘 나가는 사람 있으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자기에 대해서 심하면 자기 비하까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다. 나도 괜찮은 사람이다. 나도 그 자체로 존재의 이유가 있다. 이렇게 좀 믿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객관적으로 내가 남들보다 조금 잘하는 게 있을 거예요. 누구는 뭐 프리젠테이션을 좀 남들보다 잘 만들고, 누구는 영상 편집을 남들보다 좀 잘하고, 누구는 남들보다 조금 말을 좀 잘하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저기 뭐 유재석이나 이 MC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 비교할 수 없잖아요. 내 주변에 나를 기준으로 주변을 좀 둘러봤을 때 야, 이 친구보다 내가 요거는 좀 나은 것 같대 하는 점들을 일단은 발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발견하는 거 이전에 나에 대한 비하가 있다면 그 부정성을 일단 없애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발견이 된 다음에 그거를 계속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과정을 사실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이런 부분은 나은 부분이 있구나. 우리 부모가 물려주신 DNA가 뭐 이렇게 쓸모없는 건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제 뭐 학벌 사회나 이런 게 많이 없어졌구나. 자기 능력만 있으면 괜찮구나. 제가 많은 분들, 특히 주니어 분들을 돕다 보면은 학벌이 아직도 작용을 하지만 2년 차의 경력이 넘어가면 학벌이 상관이 없어집니다. 한 어, 2년에서 3년 정도 음, 경력자는 지방대라도 지금 뭐 당근마켓이나 뭐 이렇게 배달의 민족에서 일하는 특히 개발자 분들은 지방대 출신도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지금 역량 중심의 사회로 가고 있고 이직도 자기 역량, 자기 포트폴리오, 자기 브랜딩, 링크드인 같은 툴을 이용해서 혹은 이제 다른 툴들을 이용해서 자기 브랜딩까지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분석 측면에서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는데 그 도구들을 어떻게 접근할지 모르는 부분, 그 부분이 아마 이제 김희동 대표님이 많이 소개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내가 쌓아온 경력 정리, 타겟했던 고객이라든지 제품, 시장, 내가 경력직이라면 경력이 없다면 내가 이 돈을 벌어본 경험들, 그리고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뭔가 참여했던 경험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다면 한번 참여를 지금부터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하고 경험치를 늘려라. 경험의 총량이 늘어나면 나중에 스토리 쓸 건 많아요. 근데 경험의 총량이 적고 그냥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면은 그게 조금 얘기할 게 많이 없으니까 일단은 경험을 많이 쌓아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결과적으로 셀링 포인트는 내가 인정해줘야 된다. 음, 내가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여야 셀링 포인트지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부정성에 갇혀 있으면 절대 이거는 자신감이 안 생긴다. 누가 여기 뭐 아무리 리포트를 줘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는 면접에서 내가 표현할 수 없다. 그리고 표현의 총량을 늘려서 자기의 정체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음,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 뭐 학벌이나 공부했던 거 막 그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자기가 좀 쫄린다라고 음, 흔히 쫄리면은 말을 잘 못하는. 근데 자기가 정말 잘하는 게 딱 누가 봐도 얘 이거 잘하는데 음, 이것만 해도 성공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딱 드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걸 잘 못하더라고, 그거를. 음, 포장을. 음, 말씀이 딱 그 자기 자신이 먼저 이렇게 딱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그런 순간부터 출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게 너무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자기를 드러내는 건 보통 허세라고 그러잖아요. 허세가 너무 또 심한 경우는 아닌데, 예? 적절한 허세는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뭘 잘하고 뭐 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피검사처럼 딱 하면 알아서 넌 뭘 잘해 딱딱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했던 과거를 한번 쭉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거기서, 내가 잘했는데, 좋았었네. 그거를 좀 이렇게 더 표현을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나의 핵심 역량을 찾는 가장 기본적인 또 단계이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오늘 또 짚어주셨네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내용을 잘 듣고 오기도 하는데 좀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우리 또 이런 도구 내지 서비스 하면서 좀 더 이렇게 객관적으로 좀 뭔가 따라가면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우리 김현대 대표님 또 좋은 걸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또 한번 좀 어떻게 이 네, 영향을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 컨설팅이나 이런 걸 하면 이제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는 거죠. 저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중에 뭘 해야 되나요? 뭐 이런 맞아요, 맞아요.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음,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잘하는 일하고 좋아하는 일 중 뭘 해야 될까요? 둘 중에 어, 돈 되는 일. 좋아하는 일을 네, 하고 싶죠. 예, 네. 예. 자,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 가능하면은 물론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 좋지만 만약에 둘 중에 선택을 하라면 저는 이제 잘하는 일을 하라고 아, 이야기를 아, 하거든요. 아. 그 잘하는 일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잘 하다 보면 칭찬을 받아요. 음, 그 칭찬을 받으면 일을 좋아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아, 아, 근데 좋아하는 일을 코사리 예를 들어 혼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일을 싫어하게 되겠죠. 그렇죠, 음, 그렇죠. 예, 맞네요. 그래서 잘하는 일을 하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입 사원들 같은 경우에 신입 사원들이 잘하는 일이 뭘까라는 거죠. 어, 어, 어. 그 신입 사원들이 제일 잘하는 건 뭐냐면 어찌 보면은 지금 그 많은 학생들이 내가 했던 전공을 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안 어, 맞아 이러면서. 그런데 그 어, 전공에서 어쨌든 내가 대학 4년 동안 쭉 전문 용어들을 오랫동안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경험치가 말은 뭐냐면 일단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말이에요. 맑기. 예. 예, 기본적으로. 그러면 일단 회사에서 신입사원의 가장 기본 말귀 알아듣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어떤 일을 찾을 때 가능하면 좀 전공 버리고 시작하지 말고 어쨌든 진짜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그 전공이라는 부분을 좀 계속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음, 이제 두 번째는 전공 플러스 알파를 가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취미는 이제 내가 MTB 자전거를 예를 타는 것도 좋아해요. 음, 근데 이 친구가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전공은 마케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MTB 자전거 회사에 자기는 이제 운동선수는 취미로 뭐 갖고 싶다고 말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만두고 이제 뭐 MTB 자전거 뭐 스포츠 일을 가려고 하는데 가능하면 MTB 자전거와 같은 스포츠 회사의 마케팅 직무를 딱인 것 찾는 게 제일 같은데요? 예. 좋겠죠. 네. 예. 그래서 또 사례 중에 이런 사례도 있죠. 미국의 한 이제 유명한 그 스포츠 스타가, 스포츠 야구 선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불의의 사고로 이제 선수 생명이 이제 종결이 음, 끝나버렸는데 이분의 다른 역량 중에 하나가 이제 필력이 좋았던 거죠. 음, 그래서 이분은 결국은 이제 야구 전문 기자가 음, 된 거죠. 음, 예, 그렇듯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것을 사실은 본인이 장점을 모르다 보니 그거를 뭐 다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아까 우리 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만이라도 남들보다 잘하는 게 있다면 그게 본인의 어떤 역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흔적들을 좀 찾아서 이분들이 음, 잘할 수 있는 일을 데이터를 찾아서 저희가 좀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예. 잠시만요. 보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을 매칭하고 찾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걸 딱 네. 짚으셨네. 안녕하세요. AI 휴먼 유승민입니다. 궁금하신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관심 있는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잘 들리시나요? 오, 잘 됩니다. 네. 비서가 있네요. AI. 와. 예. 와.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AI 직업 상담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이제 직업 AI 상담사. 직업 상담사는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 내가 잘하는 일이 뭔지를 때와 장소에 구별 없이 이제 제가 찾아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직무 경험 기반 채용 공고 조회라고 있는데 어떤 직무 경험이 내가 이제 있으신가요? 아까 그 말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내가 잘하는 알려주시면 추천인 일이라는 직무를 것은 결국은 추천해드리고 내가 채용 과거에 했던 공고까지 바로 경험이나 추천드릴게요. 또는 내가 했던 전공에 관련된 이제 용어를 쓰는 거죠. 우리가 또 이력서를 쓸 때 보통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로 측정 가능한 용어를 쓰라고 많이 하죠. 그 네. 말은 주로 뭐냐면 형용사를 쓰지 말고 명사나 숫자를 많이 쓰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명사를 주로 쓰라고 하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나는 조금 크게 한번 볼까요? 예, 예. 예, 조금 크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잘 예, 보입니다. 예. 나는 예를 들어 학교에서 직업 상담과 진로 지도를 어, 진로 지도를 해봤어라는 내 경험을 이렇게 넣었죠. 아, 예. 예, 넣고 나서 이제 직무 경험 입력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경험과 자, 어울리는 그러니까 직무들을 이제 찾아봤어요. 바로 이런 얻으시는 직업이 직무가 나왔습니다. 없다면 와, 이 점 직업 많네요. 상담이나 진로 지원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직업 상담을 에 대한 요구야라고 근무하고 선택하게 싶은 되면 지역은 바로 이제 지역을 어디인가요?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음. 그럼 서울을 선택을 선택한 하니까 지역의 현재 채용 바로 공고들이에요. 채용 공고 바로 다른 나오죠. 경우를 입력하시면 바로 나오네요. 그 지역별로. 네네. 와.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주식에서 한국교육정보원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면 바로 학원 운영 상담 직원 채용에서 바로 이렇게 채용 공고 바로 나왔어요. 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어떤 내가 학교를 정보를 함께 다니면서 이제 찾아볼까요? 여러 가지 경험을 또 하거나 또 학교에서 보통 추천해주는 또 자격증들도 우리가 많이들 보유하신 있잖아요. 자격증 또는 관심 자, 그러면 자격증을 선택해 이제 주세요. 저희가 관련된 DB를 직무, 직업, 우리나라에서 채용 국가 공고 공인 정보를 자격증에 대한 DB를 찾아드릴게요. 이렇게 다 넣어놨어요. 자, 그래서 예를 어. 들어서 내가 학교에서 사회복지사 2급을 내가 졸업과 동시에 땄어. 선택하신 자격증과 취득을 했어. 관련된 자, 직업과 그러면 직무입니다. 이 사회복지사 최근 공고는 2급으로는 어떤 것들이 사회복지 있는지 관리자라는 확인해 일을 할 보세요. 수가 있는데 음.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채용 공고를 알아보기를 근무하고 누르고 싶은 지역은 또 어디인가요? 서울을 눌러볼게요. 선택한 그러면 지역의 바로 채용 공고를 이런 찾아봤어요. 사회복지사 다른 자격증으로 자격증으로 원하는 검색하려면 채용 공고를 다시 바로 조회를 찾을 수가 있는 눌러주세요. 것이죠. 아. 이야. 예, 그래서 요걸 누르게 되면 지금 이제 서울 좋은요양보건에서 경력직 사회복지사를 모십니다. 라는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런 간단하게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해주는 정보도 있고요. 또 다른 정보는 계속 이어서 해도 되나요? 아니면 예, 계속 이해해 주십시오. 예. 계속 이어서 할까요? 지금 보시는 정보는 아주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했던 정보이고요.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딥하게 들어가는 이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앞서 보신 거는 간단한 이제 명사 중심으로 몇 단어만 저희가 넣은 거고요. 이제 저희가 이러한 그 AI 기반으로 해서 커리어를 관리해주는 플랫폼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커리어 분석이라는 곳에 들어가시게 되면 내가 이제 원하는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어떤 직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 경험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내가 희망하는 직무를 내가 5개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령 예를 들어 내가 경영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지금 쭉 나오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광고 쪽에 경영 쪽에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현재 데이터로는 기계와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5가지에 관련된 직무를 넣어줬는데요. 자,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경험을 이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서 간단하게 경험을 넣었지만 여기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 관련되어 있는 경험 탐색을 이런 식으로 넣어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결국은 이제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하나 저장을 해 놓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러한 이제 단어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이 이제 이것을 분석을 해서 최적의 이제 직무와 직업을 찾아주는 방식으로 가는데요. 마지막에는 이제 단순하게 데이터뿐만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2가지의 검사 도구까지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종합 분석 보고서가 만들어지는데요. 자, 여기에 대한 이제 썸머리가 있는데 이제 먼저 리포트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내가 원하는 채용 공고를 원하는 지역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럼 예를 경기도를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용 공고를 워크넷, 자코리아, 공공기관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채용 공고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자코리아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기를 누르면 이제 인공지능 리포터가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생성이 됩니다. 자, 오. 그러면 이제 AI 기반의 직무 영역 종합 보고서라는 이제 개인별 리포트가 만들어지는데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제 조금 제가 이 부분 좀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아, 지금 보시면 이제 내가 희망했던 직무가 5가지가 냉동 공조에서 자동차 설계까지가 있는데요. 이 파란색은 뭐냐면 말 그대로 희망 직무라고 해서 이제 사용자가 내가 희망하는 직무 5가지를 선택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파란색은 데이터가 발견되지 않은 직무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이냐면 구직자가 직무를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이 직무를 희망하지만 이에 관련돼 있는 경험과 관련된 데이터가 전혀 입력되지 않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빨간색의 지금 바는 자동차 설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이 사용자가 이 직무를 선택도 했지만 데이터가 발견된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쉽게 말해 인공지능이나 사용자가 서로 동의하는 그런 가장 최적의 직무라고 보시면 되죠. 하지만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사실은 이 노란색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구직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직무를 많이 알지를 못해요. 기껏 해봐야 10개 미만밖에 모르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직무가 한 14,000개 정도 되는 직무에서 사실 10개를 안다는 건 조금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내가 사용자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몰랐던 직무를 이렇게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의 스펙트럼을 넓혀줌으로 해서 지원자가 좀 더 다양한 영역으로 해서 좀 넓게 지원을 통해서 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드리죠. 이 부분은 사실은 서울에 계신 분들은 좀 잘 못 느끼실 수 있는데 지역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사실 지역은 그 구직자가 원하는 직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양하게. 그럼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영역들의 스펙트럼을 넓혀줌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더 그 지역 내에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이 바탕이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제 해석을 통해서 나의 직무에 대한 일치도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전체적으로 사용자가 넣었던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 전체적으로 산업군으로 봤을 때는 기계 자동차 쪽에 상당히 영역이 넓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직무의 경향성이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추천된 직무가 바로 자동차 설계가 1순위로 나왔습니다. 데이터 상으로는. 그리고 이 안에서 직무에 있는 능력 단위는 자동차 제동장치 설계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바로 여기에서 붙은 채용 공고가 바로 이렇게 제가 나오고 있죠. 자동차 설계와 관련돼서. 자, 그래서 요거를 누르시게 되면 바로 여기에 관련된 채용 공고로 바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약 16만 건의 채용 공고를 바로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바로 서치가 가능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약 16만 건의 채용 공고를 실시간으로 바로 분석해서 매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동차 영업인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즘 장기 렌터카가 많네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자동차 영업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이런 채용 공고가 붙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자동차 경영 관리 쪽으로 해서 지금 기아에서도 지금 올라왔네요. 이런 채용 공고를 바로 확인하기 위해서 출처는 이제 자코리아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분석을 해보니 이제 우리 유 대표님께도 잘 아시겠지만 보통 우리가 이력서 자소서를 쓸 때 이 직무와 관련된 단어들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곡해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직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검정색의 짙은 색깔은
이 직무 단어가 발견된 거고요. 나머지 회색의 경우에는 발견되지 않은 주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의 경우 이러한 그 단어집들을 참고로 하셔서 나의 경력이나 경험 그리고 이제 자소서를 쓸 때 참고를 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용자의 경우는 직무 관련 활용도가 매우 낮습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급 기초능력 검사와 그래서 이제 지극 기초 능력을 검사를 해보니 현재로서는 문제 해결 능력과 정보 능력이 매우 낮게 나오고 대신 대인관계 능력이라든지 의사소통 능력이 상당히 높은 쪽으로 검사 결과가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진로 발달 유형 검사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탐구와 실제 소유자로 나오는데요. 데이터상으로는 자동차 설계가 높다고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인적성 검사를 해보니 저희가 추천해준 리포트상으로는 자동차 영업 쪽에 오히려 너가 맞을 것 같다라는 이제 리포트를 이렇게 이제 제공해줬죠. 근데 이런 리포트가 사실은 나왔지만 사실 사용자들은 이 리포트를 해석하는 걸 매우 어렵게 합니다. 어려워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가 왜 우리가 저기 그 인적성 우리가 이제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종합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네. 이제 집에서 이 건강검진 결과표가 이렇게 우편물로 발송이 되잖아요. 네, 맞아요. 또 30초면 다 보고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앞에 요약만 보고 그냥 하고 쭉 넘어가요. 네네네. 예, 근데 이제 종합병원에 이제 병원에 가서 하면 의사 선생님이 찬찬히 설명해 주시면 느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 그러네요. 똑같은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럼 이제 이러한 것들을 저희는 바로 화상 컨설팅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현재 총 6가지의 목차가 있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난 진로 취업 지원이라는 영역을 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다음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목적에 대한 부분들이 다 저희가 이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렇게 미리 다 만들어 뒀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 뭘 원하는지를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친절하게 또 이런 부분을 만들어 뒀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제 기타를 누르셔서 본인이 원하는 부분을 추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을 누르게 되면 이제 이제 내 자신의 어떤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이제 유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종이 절차를 받게 되면 컨설턴트가 이제 상담하기 전에 본인의 이력서나 자소서를 먼저 다 리뷰를 하고 그다음에 AI 리포트를 보고 이제 컨설팅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희망하는 목표 기업이 있다 없다를 이제 본인이 선택하시고 직무를 비롯한 이런 정보를 넣게 되면 이제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컨설팅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많은 컨설팅이 9 to 6로 해서 월화수목 금에만 보통 하고 사실 이제 요즘 우리 TV도 이제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보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컨설팅은 공급자 중심으로 아직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직자의 어떤 내담자의 컨디션하고 상관없이 이제 제공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있는데 저희는 온라인에서 시간에 그다음에 주말에 상관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는 11월 27일 날 하고 싶다. 저녁 9시에. 그러면 이 시간에 되는 컨설턴트가 이렇게 2명이 있네요. 그러면 이 두 분을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사래라는 분이 현재 이러한 부분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누르면 이제 이분에 대한 실제 피드백에 대한 내용까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을 누르고 화상 컨설팅 4가지 컨설팅 화상 컨설팅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꼭 예를 들어 취업하고 싶어요라는 이제 이런 메시지를 남기게 되면 바로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시간에 맞춰서 이제 신청된 시간에 이게 앞서 장사래라는 이제 직업 전문 상담사가 이제 앞에 있던 여러 가지 인공지능 리포트와 그리고 앞서 유첨했던 여러 가지 본인의 정보를 미리 리뷰를 다 한 상태에서 1시간 동안 알차게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여기 커리어 관리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본인의 자기소개서와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채용 공고가 자동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계속해서 나한테 맞는 채용 공고들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계속해서 제공해드리고 음.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멋지다. 야, 야, 너무 자동화가 너무 잘 돼 있어갖고, 음, 야, 근데 아까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렇게 자동화돼 있어하고 정보도 쭉 나오면은 보기는 하는데, 아, 뭔 소리야. 누가 좀 해석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음, 컨설팅이 필요한 사람이 네, 직접 맞습니다. 투여가 돼야 네네. 되는. 예, 아,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 이런 말 해서 그렇지만 저희는 좀 오타쿠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왜냐하면 이 우리 사람의 진로라든지 직업은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음, 인공지능이 일방적으로 요 데이터만 가지고 이걸 불러준다는 건 저도 인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해주는 정보가 100% 맞다라고는 저희는 하진 않고요. 반드시 이러한 정보들은 이제 아주 방대한 빅데이터에서 인공지능이 큐레이션한 정보인 거고, 이거는 이제 우리 유준영 대표님과 같은 전문가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주고 어떻게 케어해주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나은 어떤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음. 근데 뭐, 어쨌든 너무 신기해요. 이거 다 네. 골라줄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게요. 하여튼 그 서비스들이나 인공지능이 많이 적용돼서 이제 많이 실생활에 필요한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정말 필요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나 나에 대한 정보 매칭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러면 더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준비하고 서치하고 하는 시간을 많이 줄었어. 근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은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우리 유진영 대표님 어떻게 코치를 해주십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이런 정보들도 받고 하는데 정말로 더 필요한 게 이 전문가분한테 상담받고 해야 되는 게 더 필요해지는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저는 미국의 커리어 코칭 회사의 한국 매니저로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같은 경우는 코치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커리어 음, 코칭 분야라든지 커리어 컨설팅 분야 이런 분야가 굉장히 전문성이 깊어요. 한 20년에서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음, 한국은 이제 시작이 돼서 어, 대부분의 코칭이 임원 코칭 위주로 그것도 B2B 기업 위주로 되어다 보니까 대학생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니어 한 5년 차 전후로 하는 그 경력을 쌓은 분들은 거의 기회가 없었어요. 심지어 어, 대학교는 뭐 이렇게 강사 한번 120명을 대상으로 화이팅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취업센터라는 걸 둔 거죠. 근데 이제 어, 취업센터도 정보를 제공하긴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개별 전문가가 아무래도 경력이 이게 뭐 십수년 된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제 뭐 이제 대학교에 뭐 2년, 3년 되거나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정말 뛰어난 분들이 또 대학교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제 포인트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환경에서 컨설턴트도 많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굉장히 기술적인 HR 테크라고 하는 이 기술도 당연히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같이 좀 콜라보가 돼야 되고, 또 음, 컨설턴트가 또 이런 기술하고 붙어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겠다라는 걸 오늘 좀 확실히 알게 됐고요. 음, 그리고 이제 기업을 찾을 때는 보통은 직무를 일단 설정하는 게 보통은 1번이고, 그래서 음, 직무와 관련된 이제 검색을 할 때 이제 기업이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기업을 음, 알게 돼요. 그래서 사실 직무가 먼저고 기업이 그 다음인 경우가 많아요. 내가 물론 처음부터 좋아하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기업이 안 뽑아버리면 쳐다도 볼 수가 없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보통은 직무를 기준으로 서치를 하고 알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기업들을 알게 되죠. 그리고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아, 이런 기업이 있구나, 저런 기업이 있구나. 그래서 기업 정보가 사실은 많이 부족하긴 해요. 왜냐하면 기업이 너무 많기도 하고 또 기업의 조직 문화라든지 이런 건 공개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물론 이런 평점이나 이런 후기 사이트들이 있지만 그걸 또 다 신뢰하기는 어렵죠. 왜냐면 다 이제 화난 분들이 이렇게 리뷰를 적어 놓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객관성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 포인트는 그래서 이제 인바운드 전략을 쓰자. 인바운드란 건 뭐냐면 나를 찾아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뛰어난 어, 분들 혹은 이제 뭐 스펙이 화려하지 않더라도 자기 기회를 많이 이제 찾아가는 분들은 내가 이력서 그리고 링크드인 같은 커리어 플랫폼을 이렇게 단단하게 채워놓고 가만히 있어도 오늘은 뭐 리멤버에서 3개 기업이 오퍼가 오고 링크드인에서 2개 아, 기업이 오퍼가 오고 그리고
자비지에서 뭐 2개 기업이 추천이 되고 이런 식으로 내가 골라가지고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좀 뽑아주세요 하는 그런 시절은 이제는 조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기술도 발달하고 있고 또 나에 대한 브랜딩 툴도 많아졌고 또 나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그런 정리를 할 수 있는 소셜 플랫폼도 많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다양한 툴 그리고 링크드인 같은 글로벌 커리어 플랫폼 그리고 요새는 포트폴리오 사이트도 노션이라든지 캔바라든지 굉장히 사이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력서에도 요새는 반드시 포트폴리오 링크를 넣고요. 그리고 면접에서도 특히 마케팅 직군 이런 데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오늘 발표 잘하기 위해서 PPT를 좀 준비했다 하면 대부분 다 띄워보라 그래요. 그러면 10명 면접인데 그중에서 2명이 띄워주면 그 2명이 확실히 더 비주얼한 걸로 많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예, 우리가 또 시각적인 어떤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기업을 찾을 때는 저는 일단은 나를 찾아오게끔 하자. 인바운드 전략, 이력서 업데이트 후 업로드 해놓고 링크드인 등 글로벌 플랫폼을 이용하자. 그게 이제 인바운드 전략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ESG나 메타버스 등 기술에 대한 꾸준한 관심 그리고 웨비나 같은 걸 참여하시는 거예요. 이벤터스라 같은 사이트, 온오프믹스 같은 사이트, 그리고 링크드인에서 이벤트라고 검색을 해서 필터링으로 메타버스라든지 블록체인, ESG 이런 걸 검색하면 글로벌리 라이브로 하는 그런 이벤트들이 무료로 많이 있어요. 그런 데를 참여해서 기술적인 거, 그리고 어떤 기업이 자꾸 그런 메시지를 주는지, 그렇게 해서 기술을 알고, 회사를 알고, 트렌드를 알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기회들이 또 올 수 있다. 그래서 인바운드, 그 다음에 기술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 혹은 웨비나 같은 그런 참여를 통한 어떤 기술에 대한 나의 학습, 이 정도를 좀 정리 드리겠습니다. 그런 ESG나 이런 거, 웨비나 하는 회사가 저희 회사예요. 이벤터스 파트너사라고요, 예, 아, 연관된 그 부분도 나오고. 네. 오늘 유 대표님 말씀한 것 중에 어떻게 보면 진짜 좀 와닿는 부분이 나를 찾아오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구직 사이트에 가서 직접 내가 맨날 찾고 마케팅 띄우고 여기 있네 저기 있네 매일 가서 보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알림이 설정했다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등록을 해놓고 계속 내 걸 업데이트하면서 나한테 오퍼가 오도록 하는 부분들 그러려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떤 직무를 내가 잘하는 부분들을 명확히 알아야죠. 그럼 아까 우리 자비지 같은 데서든지 이렇게 이런 플랫폼에서 내가 원하는 거나 어떤 일종인지를 계속하면서 어쩌면 나를 어떻게 보면은 또 정교하게 내 정보나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정교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면은 오도록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달라진 부분이라고 생각드네요. 그래서 핵심 역량을 찾고 기업을 찾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니지 말고 내 거를 좀 더 단단히 하기 위해서 좋은 툴과 또 이런 코치님을 통해서 만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부분들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좋은 방법과 팁들을 많이 알아서 되게 또 기쁘기도 하고 한데 오늘 주제가 또 이제 평생 커리어 갈지 않습니까? 이렇게 취업을 하고 또 이직도 했어요. 근데 예전처럼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또 오래 회사 다닌다고 해서 성실한 이게 아니라 문제가 있나? 이렇게 여긴다는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계속 점프, 누구는 점프라고 하지만 누구는 또 적절한 시점에 또 다른 것들을 쭉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아까 100세 시대처럼 쭉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려면 누가 코치해주는데 보험 설계사는 많이 들어보잖아요. 근데 직업 설계사, 커리어 설계사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평생 커리어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두 분께 한번 또 여쭤봅니다. 예. 네, 우리 김혜동 대표님부터. 네, 이번에 먼저. 네. 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오늘 그렇게 어, 하려고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좀 이 직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사실 정의를 좀 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직업이라는 게 우리가 부모님 세대 때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의 수단이었다라면 사실 지금은 생존의 수단은 아닌 거죠. 사실은. 어, 그럼 직업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뭐 저만의 어떤 개동 철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인간은 어쨌든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 인간으로서 사회적 역할이 저는 직업이라는 형태로 저는 나온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직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급여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동물로서 사회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직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직업이 만약에 없다는 것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나의 존재가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100대 시대를 앞두고 있다라면
나의 사회 역할이 이제 계속해서 진화하는 것이겠죠. 20, 30대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을 기반으로 간다라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은퇴를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전직이라는 부분으로 가게 되면 이제 봉사활동, 귀농귀촌 또는 뭐 창업 또 다시 재취업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죠. 결국은 이제는 어떤 어 어떤 가치, 비용 이런 것도 있지만 나의 어 사회인으로서의 활동을 위한 어떤 이제 역할들이 결국은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도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라면 내가 이제 이제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했는데 뭐 비하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A라는 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너무 잘 봤던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일을 다 끝내고 나오니까 사실 그분의 가치는 어찌 보면 그 회사 안에서만 존재를 했던 거죠. 그분의 가치가 그 회사를 나올 때는 그분의 역량이 사회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분은 결국은 이제 흔히 말하는 프랜차이즈 형태로 뭐 치킨집을 창업한다든지 과거의 나의 경력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일로 다시 전업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시 이제 어찌 보면 삶의 또 악순환이 되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노인 빈곤율로 또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과연 그러면 이분들이 살아왔던 게 정말 잘못 살아왔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희생을 하셨고 누구보다도 가장으로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나의 가치가 필요성을 없어졌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뭐냐? 이분들도 앞으로 본인의 암묵지화되어 있는 그러한 경험들을 형식지와 붙여서 잘할 수 있는 일을 앞으로 찾아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그동안에 회사에서 해왔던 일들을 분석을 해서 아까 말했던 격리 업무를 보셨다라면 격리 업무와 플러스 알파 되는 격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분이 예를 들어 치킨집을 한다면 치킨과 관련된 유통과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격리에 관련된 그분의 일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라면 또는 그러한 스타트업들이 있다라면 그러면 이분들이 작은 비용으로 본인의 경력을 쌓아서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아까 우리 김프로님께서 하고 계신 ESG의 어떤 역할로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가 이러한 분들이 컨설턴트로 다시 또 유입될 수 있게끔 그러면 이런 암묵지화되어 있는 이분들의 역량들을 형식지와 그다음에 디지털 리터러시를 좀 더 교육을 시켜드려서 저희와 같은 플랫폼에서 이분들의 어떤 암묵지를 필요로 하는 분들을 저희가 갖고 있는 알고리즘으로 매칭을 시켜서 이분들의 삶이 좀 더 필요하고 또 이분들이 잘하는 것들을 사회에 다시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그 격언 중에 아프리카 속담 중에 그 노인이 한 분 돌아가시면 그 마을에 도서관이 없어진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듯이 우리가 사회가 너무 이제 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뿐만 아니라 그 암묵지라는 것들이 어느 순간 그 지식에 너무 가려서 없어지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사회에 좀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또 하나의 어떤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딱 우리 홍프로님하고 제 나이 또래가 많이 고민하는 그거잖아요. 이제 퇴직을 앞두거나 퇴직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4, 50대 중년들이 겪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 그죠? 이건 꼭 실버 세대까지 안 가더라도 딱 지금 이 나이대가 상당히 많이 겪고 있는 고민들에 대해서 또 김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야, 오히려 듣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취업을 어떻게 한 팁, 또 이런 이직을 어떻게 한 팁, 그런 커리어 관리를 앞으로 계속 신경 쓰겠다는 것도 있지만 하다 보니까 커리어 코칭이라는 분야가 되게 뜨겠구나. 이거를 더 해야겠다는 막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다들 느끼는 관점이 다를 텐데요. 있습니다. 자, 우리 유진현 대표님도 한번 또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역할에 관해서 김희동 대표님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 강의를 할 때 하루에 10,000원을 벌고 7,000원을 버는데 왜 저 할머님이 하루 종일 이렇게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줍는지 아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하루 종일 할 일이 있어서 행복한 겁니다. 자기의 역할, 구성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 남들은 좀 더럽다고 하고, 남들은 잘 시간에 내가 일은 하지만, 내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기에 대한 역할, 그 아까 사회 구성원이라는 그 소속감, 그 인간이 가지는 어떤 본질적인 사회적인 어떤 감정들을 느끼기 위해서 5천 원, 10,000원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건물이 한 두 채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역할에 대한 부분이다. 이거를 첫 번째 말씀드리고 너무 좋은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치가 이끌어야 된다. 나를 누가 이끄냐 했을 때 나를 이끄는 주체는 사실은 가치가 돼야 된다. 그러면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뭐냐? 저도 이제 20대 그리고 30대 이렇게 보내면서 한 10년 정도의 음, 커리어를 쌓으면서 국내 회사, 미국 회사, 스위스 회사까지 하면서 마지막은 스위스 회사 한국 지사장을 했습니다. 그때 연봉도 굉장히 화려하고 재택근무에 유럽 출장도 다니는 그 일을 제가 육아가 시작된 지난 5년 전에 그만뒀어요. 그러면은 왜 갑자기 그 연봉도 높고 한 거를 왜 그만뒀냐 음, 했으면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음, 제 가치를 찾았어요. 그때 타인을 돕겠다. 그 중에서도 내가 영어를 도와줄까? 아니면 커리어를 도와줄까? 아니면 내가 글로벌 사업을 했었으니까 글로벌 사업을 도우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음, Helping Others라는 하나의 핵심 가치를 정해놓고 그 가치라는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내 역할이 잡히는 거예요. 내가 어, 행복하고 내가 만족하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1억 5천 정도 연봉을 받았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 커리어 코치를 하게 시작하고 그 다음 달 2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와이프한테 혼났죠. 왜 이렇게 돈은 그때 이걸로 안 되냐. 하지만 그게 이제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일, 추구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좋은 피드백이 나오면서 계속 좀 올라와서 따라잡았습니다. 그래서 제 포인트는 어, 뭐냐면은 가치가 이끌어야 된다. 궁극적으로. 그럼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뭐냐? 그걸 핵심 가치라고 하고 그 핵심 가치를 정의하고 끝나지 마시고 그 핵심 가치를 살아보셔야 돼요. 그게 내 건지 처음엔 의심이 됩니다. 이게 진짜 내 건가? 내 건가? 그거를 자꾸 살다 보면 이게 나를 도와주는 순간이 와요. 저는 마치 신을 믿는 것과 비슷하다고 얘기를 해요. 신을 믿었더니 내가 잘 풀려. 신을 믿었더니 자꾸 좋아져. 마찬가지로 어, 내가 설정한 어떤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믿었더니 내가 힘들 때 나를 지켜줬어. 내가 자꾸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 그럼 그 가치가 나의 정체성이자 나의 방향을 주는 렌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은 뭐 5년 후에 어떤 직업이 생길지 모르죠. 10년 전에 유튜버란 직업을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죠. 직업은 내가 어떤 산에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나침반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핵심 가치는 나침반이고 제가 도봉산에 오를지 저기 북한산에 오를지 모르겠지만 이 나침반 타인을 돕겠다라는 그 추구하는 가치는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한 10년 후에 뭐 할 거냐 하면은 저는 돈도 관심 없고 명예도 관심 없는데 제 나침반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타인을 도울 때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전략적으로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직업의 변천사도 가치를 중심으로 제가 변화했다라는 거예요. 대학교 때는 Something Global, 그래서 해외 영업 담당이 됐고, 그 다음에 챌린지, 그래서 도전을 해서 무역적 회사를 창업을 했고, 그러고 나서 지금 Helping Others, 타인을 돕는 방식으로 지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가치가 이끌어왔다. 그래서 가치관을 기준으로 제가 그 렌즈를 가지고 사회에서 내 역할을 찾아보면은 좀 더 조금 약간 뭐 철학적인 얘기지만 그래도 이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은 그게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의 기준이라고 해외에 있는 커리어 논문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Core Value가 Decision Making Tool이다. 이렇게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음. 지난 방송에도 이 얘기 주셨는데, 오늘도 또 역시 주시지만, 오늘 듣는 것도 또 새롭네요. 예, 중요한 또 얘기니까. 감사합니다. 예, 그러게요. 엄청 중요한 핵심이죠, 진짜. 그렇습니다. 자, 이 들으면서 저는 또 질문이 어떻게 보면 또 받게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 다닙니까 하는데 그 회사는 바뀔 수가 있고요. 그건 나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간판을 보니까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고 나도 그거에 대해서 정말 좋은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근데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 마케팅을 하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문서 작성을 하고 예를 들면은 뭐 코칭을 하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걸 왜 합니까? 했을 때 또 질문이 또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가 당신이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대답이고 그 가치가 그 사람이 어떤 회사에 다니는지 어떤 일을 하든지가를 다 나타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거군요. 그렇고 되게 어떻게 보면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고 봐줄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또 인생 살아서도 잘 모르고 또 많이 경험하고 부딪히고 이렇게 한번 찾아가는 부분인 것 같고 또 그러기 위해서 또 돈도 필요하잖아요. 아무리 좀 가치만 쫓다가 또
손가락 빨 수도 없고. 근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내가 가치를 믿고 그걸대로 살아보면은 그게 나의 힘들 때 받아 붙잡아준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힘들 때도 해볼 수 있는 힘을 되니까 그게 그 순간 넘어서면 아무래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들어요. 왜 그러냐면 가치를 추구하는 건 어렵지만 어,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발달하고 그리고 다양한 어떤 리소스들이 존재하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런던 대학교는 학사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검정고시 나와서 온라인으로 런던 대학교 학사를 토플 점수만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시대가 오, 내년에 열리는 게 아니라 작년에 열렸습니다. 학사 어, 열렸고 그다음에 석사 열렸고 온라인 그리고 온라인 고등학교가 또 뉴질랜드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앞으로의 배움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내가 의지를 갖고 그 방향만 설정하면 반드시 전문성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전문성에 고민이 많지만 그 전문성은 내가 지속성과 일관성을 가지면 반드시 그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 미래에 그렇게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어. 지금 오늘 그 유준영 대표님 하셨던 말에 조금 더 제가 네, 첨부하자면, 어, 인구학적으로 지금 올해 2020년 기준으로 제가 26만 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음, 지금 이제 우리가 1990년대 지금 이제 어찌 보면은 우리 사회 주 세대들이 이제 제가 60만 명에서 50만 음, 명 정도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어찌 보면 우리 기존에 있는 기성인들이 자꾸 그 시각을 자꾸 우리 때의 기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 살았을 때, 예.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부모들이 우리의 성공의 방식을 더 큰 포용력을 가진 애들을 쪼고 있는 거죠. 예를 음, 들면 뭐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강의 때 한 번씩 이런 말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우리가 스카이 딱 이러면 정해져 있잖아요. 1위부터 10위까지 다 그렇죠. 아시잖아요. 예, 예. 대학 그럼 순위. 그래 그러면 영국에 있는 대학 1위부터 10위까지 배워보세요라고 되실 수 있나요? 몰라요. 미국은요. 하버드 하나 기억나요, 하버드. 예. 모르시잖아요, 그죠? 예. 그럼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라는 거죠. 음, 우리 아이들이 살 곳은 한국이 아니고 글로벌인데 음, 그곳에 갔었을 때는 한국이 스카이는 알지만 모르는 나머지 대학은 잘 모를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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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실은 흔히 말하는 비속어로 뭐 쥐잡대는 말을 하는데 다 한국에 있는 대학교예요. 음. 어찌 보면 저도 요즘 참 저희 아들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입시를 지금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사회에 나오면 이제 28 정도 된다라고 보면 지금 한 13년 남았는데 이 13년을 과연 지금 우리가 정해놓은 그런 대학교 4년을 다니고 군대를 갔다 오고 고3 준비를 하면서 그 정해진 길로 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 이걸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일을 할 거를 탐구를 하는 게 맞을까? 지금 집사람 열심히 설득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다른 길로 아, 가보자. 아, 난 아, 자신 있다. 예. 저도 그런 생각 한번 해봤는데, 어,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입시 교육에서 제일 잘하는 방식이 뭐냐면 입시 교육의 핵심이 불안 마케팅이거든요. 불안하게. 예, 4살 때 와도 늦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지금 항상 늦어, 오셨어요, 항상. 늦었어요라고 하잖아요. 예, 안 늦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기성인들이 이제는 그 직장인이 아닌 직업인의 길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좀 어른으로서 길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음, 됩니다. 네. 오늘 핵심 포인트예요. 네, 직장인이 아니라 직업인. 네,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가야 된다.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알겠어. 오늘 아까 처음부터 우리 스칼라님, 송지영님, 강성우님, 황성준님 되게 인사도 하시고 공감된다고 하고 또 200%나 공감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계속 많은 분들을 듣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늘 다 같이 많이 공감되고 서로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또 지나서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소감 어떠신지 얘기 듣고 또 우리 다음 방송 우리 오늘 김프로님이 또 소개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 대표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지난번에는 두 번째 출연하시고 또 오늘 예, 또 오늘 두 번째 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이거 시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살률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심각한데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 꼭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너무나 가능한 일이다. 너무나 가능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메시지 드리고 싶고요. 오늘 또 두 프로님들 또 나이스하게 이렇게 저희를 환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오늘 유진혁 대표 하실 얘기 많은데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우리 브라이언 코치 내지는 또 유튜브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또 클래스 101에도 좋은 강좌를 계셔서 거기가 검색하셔서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하시고 또 언제든지 필요한 문의하시면 또 잘 설명해 줄 겁니다. Helping Others 또 오늘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인호 대표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예, 뭐 저는 사실 이제 본사가 부산에 있고 이제 어제 서울 왔다 갔다 하는데 어 이제 어찌 보면 좀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잡코리아나 사람인의 첫 장면에 나오는 회사들은 과연 지역에 있는 청년들한테 해당되는 기업일까요? 음, 왜 모든 기준이 항상 서울과 수도권으로만 봐야 되는지. 음, 지역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더 많은 교통비를 들여야 되고, 결국은 그렇게 또 청년들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또 수도권은 결국 홍콩과 같은 어찌 보면 사람의 거주 환경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 음, 이제는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좀 어른답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청년들에게 우리가 앞에 했던 것들을 조금은 실수를 만회하고 좀 그들을 내가 살아왔던 게 아니라 좀 다른 눈높이에서 지역의 청년들이나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기업이나 이런 외국 기업에 가는 친구들 말고도 어찌 보면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거는 중소 중견기업에 가는 일반적인 친구들이거든요. 좀 그들도 어찌 보면은 좀 취업에 대해서 축하해주고 실패가 아니라 좀 그런 눈높이로 우리가 응원해주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대기업도 우리 또 소위 네카라쿠베라고 하는 그런 IT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좋고 많은 기업들이 많은데 그들은 잘 모르니까 거기 일할 때 약간의 그런 선입견들이 있어. 그런 것들은 우리 다 같이 좀 이렇게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스마트 소셜에서 하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비지 좋은 또 툴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 취업을 도와주고 계신데 여기서 또 많이 또 이용하시고 또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 하면 또 더 좋은 또 이런 서비스와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자, 네. 우리 마지막으로 김프로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어쨌든 오늘 그 속 시원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사실 어떤 직장을 고를 것이냐, 이 직장, 좋은 직장은 어디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항상 그 대기업들이나 급여 조건이 좋은 것들, 뭐 이런 것들만 좀 손에 꼽고 그쪽만 겨냥해서 쭉 일할 일자리를 찾는데 직업으로서,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평생 어떤 일들을 하면서 나한테 맞는 일들을 찾아갈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한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좀 던지신 것 같고, 사실 이거는 목표 없이 달려갔던 중년에게도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다 살아내고, 이제 퇴직할 때 되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지금 또 다시 그 어떻게 살 건지를 고민하는, 주변의 친구들이 다 그렇잖아요. 50대 넘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주변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좋은 메시지를 좀 던져주신 것 같아서 오늘 되게 감사했습니다. 끝으로 이제 다음 주 광고하면서 마무리하면 되겠죠, 네, 홍프로님? 네, 맞습니다. 예. 다음 주 광고는 제가 할 건데요. 왜냐하면 홍프로님 다음 주에 결석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 다음 주는 이제 저랑 손님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눌 건데, 그 녹색미술관이라는 것이 최근에 생겼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환경을 중요시 생각하는 작가분들 6분이 일단 모여서 시작이 된 그 운동성 있는 그런 미술관이고요. 어디 미술관이 그 형태가 있는 건물이 아니고 그 떠돌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어, 다니면서
그 환경 메시지를 좀 전달하는 그런 작가들 모임인데요. 여기에 대표하는 두 분의 작가님들을 저희 스튜디오로 직접 모실 거고, 오, 네, 저희 스튜디오에서 드디어 이제 그 카메라를 놓고 이분들이 줌으로 하길 힘들어해. 그래서 오히려. 예, 그래서 초청했고요. 여러 가지 퍼포먼스나 그 작품들도 좀 보여드리면서 와, 예, 그 환경 메시지를 좀 그 작품에 담아서 좀 전달할 계획입니다. 네, 예, 다음 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 우리 또 윤미수 선생님께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또 응원 또 메시지였습니다. 예,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우리 또 유진영 대표님, 김희동 대표님, 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또 감사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또 월요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